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십성과 오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상담 받으러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틀린 것 같고 막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감명이 틀려서 그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잘못 찾아가시면 대단히 많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실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하시고 그러실 수 있도록 이 십성과 오행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이 십성이라는 거는 뭐 편재, 뭐 정재, 뭐 정인, 편인 전부 다 쓰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죠. 타이틀. 뭐 편재 그러면 부친도 되고 시어머님도 되고, 정재 그러면 부인도 되고, 아니면 뭐 돈도 되고, 아니면 뭐 고모도 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오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목화토 금수예요. 근데 실제로 어떠한 운이 발생을 할 때요, 십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행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시로 말씀드릴 거예요. 또는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발현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어떤 명식이 경금이 편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경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편관과 관련된, 경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편관, 그럼 어떤 조직 이런 걸 뜻하잖아요. 조직 또는 남자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제 명리가 보니 조직이나 남자가 드러날 거야, 이렇게 감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조직이나 남자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저 그런 거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왜지?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조직이나 남자가 드러난 게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네, 극단적인 예시를 드렸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예시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시니까요. 그러면은 오행으로 보면은 이게 금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십성으로 보면은 조직이나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십성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판단을 하면 되나 하면요,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둘 다 취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금인데 똑같이 이제 이번엔 정제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생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전거를 구매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십성하고 오행을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재물, 자전거도 재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 오행, 자전거, 그러면은 십성하고 오행을 동시에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시, 이제 반대되는 예시 하나 또 들어봐 드릴게요. 임수가 정인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명리가가 오행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오행으로 판단을 해서 임수면은 뭘로 할까요? 해외, 유통, 또는 외국어, 그냥 이쯤으로만 할게요. 그냥 더 쉽게 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행으로만 판단을 해서 해외나 유통, 그리고 물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자격증을 땄더란 말이에요. 또는 정인이니까 공부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우리부터가 이게 십성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오행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는 두 개를 동시에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병화일관이죠. 병화일관이고 저한테 관성은 이제 임계수예요. 그러면은 내 조직인데, 관성이니까요. 조직인데
이 조직이 수기운이죠. 수기운이면은 해외 무역 유통 또는 심도 깊은 일 또는 물과 관련된 일. 아, 그러니까 명리학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관성이라는 십성과 수라는 오행을 함께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그 오차가 많이 생기냐면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공식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보편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남자분들은 주로 십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남자는 양이잖아요. 양은 자고로 대단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먼저 빠르게 반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성이라는 거는 사실 껍데기라는 거거든요. 껍데기, 타이틀이니까. 네. 껍데기를 먼저 보고 그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오행과 십성을 함께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음이니까요. 남자보다 좀 더 깊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왜냐면은 남자분들이더라도 뭔가 대단히 음적이다. 또는 생각이 깊거나 바로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갈 거고요. 여자분들이더라도 만약에 대단히 양적이고 좀 현실적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주로 십성을 취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해당 오행이 절박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럴 때는 오행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럴테면은 이런 거죠. 뭐 여름에 태어나고 낮에 태어나고 화기운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오, 그럼 너무 뜨겁죠? 그런데 수기운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수기운을 오행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십성이 뭐가 붙었든지 간에 해외 무역 유통 외국어 또는 아주 심도 깊은 일 또는 물과 관련된 일 이런 쪽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자, 화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해당 오행이 절박하겠죠? 화기운이 많은데 너무 뜨거우니까 요 수기운을 절박하게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행으로 취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본질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본질. 얘한테 십성을 입히기 전에 본질은 수기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개, 묘, 일주, 그리고 임인, 또 뭐 임자, 네, 이 정도까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십성을 보지 마시고, 네, 왜냐면 이 십성이라는 거는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본질이 아니라. 돼지 껍데기가 저는 맛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바삭하니 좀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 껍데기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십성은 껍데기예요. 십성은 껍데기고, 본질은 오행입니다. 그러면 이 명식을 보실 때 여기에서 십성을 입혀가지고 계산하시는 순간 봐야 되는 걸 못 보게 돼요. 제일 먼저 그냥 수가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수생목이겠죠? 수생목이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를 길러내는 사람이다. 키워내는 사람이다. 이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중에 병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천간에 임수가 있죠? 그럼 병화하고 임수가 계속 충돌하겠구나. 근데 여기다 십성을 붙이시지 마시고 병화하고 임수가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음과 양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데 이 임수, 수기운이 영향을 많이 끼친단 말이죠. 까딱 잘못하면 우울감이 올 수도 있겠구나. 결국에는 깊어지는 사람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떤 우울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종합해 볼게요. 수생목이니까 누군가를 키워주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길러주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장간 속의 병화와 임수가 서로 충돌하게 되니까 천간의 임수가요. 충돌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음과 양이 충돌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고 나서 그리고 십성을 입히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십성 수업을 최대한 늦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십성이라는 거는 여기 붙어 있는 껍데기 이름이잖아요. 그거를 먼저 배우는 순간 거기 현혹이 돼버려요. 뭐 재성은 돈이래. 그럼 돈부터 보게 되거든요. 또는 뭐 정인, 그럼 자격이래. 그럼 자격부터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행으로 느껴보는 거죠. 제가 뭐 샘플로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수기운이 많으니까 깊은 생각, 또 때로는 우울감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신자진의 자수하고 인호술의 인목이 있으니까 이 국가 자리 또는 큰 조직 자리하고 충돌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격각이라고 하죠. 충돌하니까 이 사람은 좀 개혁가적인 기질도 있겠다. 그리고 수생목이니까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왜? 수생목은 키워주는 거니까요. 그럼 벌써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기운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 맥주나 또는 뭐 이뇨작용이 있는 뭐 녹차 같은 거를 드시면 커피나 남들보다 화장실을 더 많이 가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성을 입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식을 보면서 제가 요즘 이제 이 말씀 많이 드리죠. 명식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네. 변태같이 뭘 느끼냐. 이제 그게 아니고요. 8글자로 보지 마시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명식이 이 임수를 겁재로 쓸지 아니면 음기운으로 쓸지 아니면은 음기운인 겁재로 쓸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실 때 십성 공부부터 하시는 것만큼 독이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적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십성이 주는 마법 같은 게 있습니다. 당장 아버지, 어머니 막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으니까 대단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질을 흐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감명을 틀리게 한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 볼 때 더더군다나 이 독약과도 같은 그 기능을 잘 하겠죠. 왜? 내가 아는 사람 내 거 볼 때는 아무래도 욕심이 앞서니까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십성을 쫙 다 빼시고 그리고 이 명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사람이라고 했네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느껴보시기를 한번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